3장 부자의 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첫 번째 목차 파멸에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 즉 냉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단골 손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괴롭더라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파멸도 작은 크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목차 도산에선 항상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잘 나가고 있다면 자신의 힘만으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며 수많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목차 그릇에선 실패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자신을 너무 믿는 것과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그대로 계속할 것인가 등으로 사업의 선택지를 좁히면 안 된다. 넓게 생각해야 한다. 타이밍, 물건의 가치 등 의사결정을 할 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 해도 잘한 게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 돈은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등의 조언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면 가장 멍청한 사람은 당신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져 돈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자기 제품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다 등의 직언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고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실패한다. 그리고 운이 계속 나쁜 사람은 없다. 그러니 계속 시도하라고 실패한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다면서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귀한 자산이 돼서 그걸 토대로 10억 원도 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는 것이 돈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오며 돈은 계속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한테 투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에 어울리는 그릇,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시 던지며 다음 목차로 넘어갑니다. 3장의 마지막 목차 사람에선 돈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고. 본인의 아픈 딸이 수술받는 날에 같이 있어주는 건 돈으로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후 편지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과 경험이다. 돈이 아니다. 또한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이죠. 이렇게 3장까지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에필로그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필로그는 작가가 강조하는 말들이라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문장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이고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갖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린다. 세 번째,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선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다섯 번째,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연인 사이에서 뭐라고 답해야 좋을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두 영역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여기까지가 부자의 글은 총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면서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요약이 맞나 싶긴 한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불추어 차선을 제가 제대로 솔직히 요약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던가 아니면 인스타 브레인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